네, 안녕하세요. 달팽이 주식 신하부루입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재미있게 같이 공부해보러 가시죠. 아, 맞다. 최근에 제 영상 댓글들에서 저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이 아이디도 교묘하게 비슷하게 만들어서 리딩 홍보나 공부방 광고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구독자분들과 같은 투자자로서 같이 공부해가면서 투자해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절대로 주식 리딩이나 유료 강의를 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 또 절대로 카톡방을 일체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우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로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진짜로 공부해 보러 가시죠. 요즘 날씨가 진짜 포근해지고 있죠. 따뜻해진다 싶더니 주총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수원 컨벤션에서 막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주총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안 좋은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요. 점점 개인 투자자들, 이 소액 주주들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면은 기업들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주주환원에 더 애쓰는 척이라도 늘어나게 될 테니까요. 저는 희망합니다. 정말로. 자꾸 금투세다 뭐다 먼저 손봐야 될 것도 손 안 보고 세금만 선진국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주주 환원이나 여러 악행들에 대한 더 엄중한 처벌,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공정한 시장, 이런 게 먼저 우선시 되고 나서야 시장이 더 안정됐을 때 그때 가서 마지막으로 따라해도 되는 게 이런 게 세금 아닐까요?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의 주총이 개최가 됐는데요.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아마 주주가치 재고 쪽에 좀 이런 관련 언급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당금이랑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지 이번 주총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래의 분위기를 보면은 반도체 업황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바라보는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라던가 또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떠한 성장 동력을 더 만들어갈지 이런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니까 저처럼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는 귀를 열고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은 삼성전자 주총이 열리지만 23일엔 현대차, 27일엔 LG전자, 그리고 29일에는 SK하이닉스의 주총도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좀 재밌는 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물론 행동주의 펀드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요청하는 게 보통 뭐 자사주 확대라던가 배당의 증가라던가 뭐 지배구조를 재편해라, 보통 이런 게 많죠. 우리나라 간판 배당주 KTNG 같은 경우도 행동주의 펀드가 배당금을 증가시키라고 움직임을 보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시장 계속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희망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웃기게도 영상을 찍는 도중에 삼성전자 주총이 끝나버렸어요. 끝난 김에 이번 주총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죠. 오늘 삼성전자의 주주총회 현장에서는요, 젊은 분들의 매서운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30대의 한 소액 주주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언제쯤 회복될 것 같나요? 이에 이러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은 신규 응용처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G와 인공지능 같은 신규 응용처가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가 돼요. 반도체 시장은 신규 응용처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G와 인공지능 같은 신규 응용처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반도체는 꾸준한 성장이 기대됩니다. 데이터 센터는 메타버스와 AI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모든 산업이 메모리 수요를 지속해서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50대로 보이는 한 소액 주주님께선 불만 섞인 성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삼성전자를 10만원에 샀는데 지금 6만원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주가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이에 삼성전자 측에선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시설 투자 확대를 계획 중이고요. 인수합병 쪽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주주환원을 더 균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의 이 멘트가 조금 인상에 남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전략적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주환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2022년 기준 연간 9.8조 원을 배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이렇게 주총을 다 정리하고 나서 든 생각이 로봇 시장에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크게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강조한 신성장 동력, 로봇 시장이죠. 아마 그래서 삼성전자도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좌로보나 우로보나 결국 반도체는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수량을 높여서 향후에 큰 수익금을 만들어내겠다? 결국 지금처럼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가 매력적인 주가가 될 수 있겠죠. 삼성전자를 배당주로 생각하고 은행처럼 모아가겠다? 역시나 배당률을 좋게 만들려면 주가가 저렴할 때 매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삼성전자를 4만원대부터 투자해 왔지만 여전히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약속한 것들은 모두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엔 시장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중소은행이 파산해버리게 되면서 공포감이 정말 크게 엄습했었죠. 그런데 하루 만에 다시 시장이 상승해주고 있어요.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미국 정부도 개입을 해서 이번 파산이 앞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리스크 더 확산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시장도 조금 안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서 이번에 파산한 SVB 은행도 파산하기 불과 3일 전엔 신용등급이 A였던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적리식 투자를 꾸준히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정말 재수없게 큰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우량주로만 구성해 놓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번 사건을 연준도 그냥 웃어넘기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못하죠. 앞으로도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겁을 주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더 금리를 올리기란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노무라 증권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아닌 앞으로의 시장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담긴, 이 개인 투자자 모두가 꿈에 그리던 그런 보고서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 전망에 대한 바탕에는 최근 파산한 미국은행 리스크가 이렇게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시장도 다음 FOMC 회의에서 금리가 0.5% 올라갈 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0.25% 인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져 버렸죠. 사실 옛날 미국이 인플레 잡으려고 20% 넘게 금리가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 시대 땐 그렇게 금리를 올리기란 사실 지금 상황만 봐도 불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미국 금리가 끼케야 5%인데 벌써부터 은행 파산하는 것만 봐도 좀 그렇죠. 최근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금리 인상도 이젠 정말 구분응선까진 거의 다 올라왔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추측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만 놓고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함부로 언급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연준의 정책은 항상 뭔가 어떠한 후폭풍을 몰고 오기도 했었잖아요.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후폭풍으로 디플레이션이 따라오곤 했었죠. 앞으로 연준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연준이 밀고 당기기를 잘해주었으면 하는 제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 다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슉!